오늘 소개할 책은 신백강 선생님의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입니다. 뭐라고?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역사 일부가 아니라 반대로 중국은 한국의 역사의 일부였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저도 선거를 하고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정말 박빙의 승부일 것 같고 누가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역사의식이 분명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역사상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나라 역사학계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식민사학과 중화주의 사관으로 왜곡된 우리나라 역사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께서 분노했고, 신백강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다른 부분을 먼저 소개했는데요. 영상 편집을 하는 중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 내용을 직접 낭독해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투표를 하고 오자마자 이렇게 녹화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영상이 다를 겁니다. 이번 북경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 문제, 그 이전의 전파공정, 문화공정, 한국의 문화를 중국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 국민들은 모두 지켜보았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공정은 역사 침탈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고조선과 고구려, 우리 선조들의 역사 강역이었던 만주 지역의 역사를 중국에 편입시키려고 했던 것이 동북공정이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만리장성을 고무줄처럼 늘리는 작업도 진행했었죠. 이런 역사 침탈 문화공정은 이번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2008년도 북경올림픽 때 이미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복을 입은 조선족이 등장하고 한국인의 한과 정서를 담은 아리랑을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소수민족들의 독립전쟁을 막고 내부적으로 결속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중국을 부르짖는 것은 한편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웃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침탈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 전쟁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해결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역사의식을 가진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자, 공개 질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한국사가 중국사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이론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를 학계의 일부 의견일 뿐 중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므로 동북공정이 중국 정부가 주도한 역사 침탈의 마수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히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4대의 한국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동북공정의 조작된 역사 이론을 활용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한국의 1만 년 주권 국가에 대한 역사 침략이자 동아시아 문명의 종주국인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8천만 우리 한민족은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시 주석이 한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망언을 하게 된 숨은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한반도에 중국의 역사적 연고권을 제기함으로써 남한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도 관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은연중 트럼프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시 주석의 근거 없는 망언을 규탄하고 한국사의 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하니 답변해 주기 바란다. 첫째, 한무제 시대의 고조선의 서쪽 영토 일부가 중국의 한사군 지역으로 편입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때의 한사군은 오늘날의 한반도 지역이 아닌 중국의 하북성 북경시 부근이었다. 그것은 전한서에 동쪽으로 갈석산을 지나서 현도 낙랑군을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잘 증명한다. 한사군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중국 영토의 일부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이 조작한 이론이며 역사의 진실이 아니다. 오늘날의 남북한 지역이 역사상에서 중국 한족 정권의 직접 지배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시 주석은 한반도가 중국 한족 정권의 일부가 된 사실을 문헌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주기 바란다. 다만 송대 이전의 자료여야 한다. 명청시대의 자료는 역사 왜곡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산해경에는 발해의 모퉁이, 즉 지금의 발해만 일대에 고조선이 있다고 말했다. 송대의 국가에서 편찬한 무경 총료를 보면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송대의 4대 사서 중의 하나인 태평환우기에는 지금의 하북성 진왕도시 노령현에 조선성이 있었다고 실려있다. 1500년 전 선비족 모용은의 비문에는 하북성의 북경 부근에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적혀있다. 지금 중국의 수도가 있는 북경 일대는 일찍이 고조선의 영토였으며 한무제가 이 지역을 침략하여 잠시 한사군을 설치했으나 광개토 대왕이 다시 회복하여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수양제는 제1차 고구려 정벌에 나서면서 내린 벌고구려 조선서에서 고구려의 보잘것없는 무리들이 혼미하고 불공스러워 발해와 갈석산의 사이에 모여서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나라가 정벌한 고구려가 당시에 한반도 지역에 있었다면 수양제가 어떻게 고구려를 가리켜 발해와 갈석산의 사이에 모여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수양제는 고구려와의 1차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이후 요해, 즉 발해에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장졸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주라는 수장요해 전망조를 내렸다. 수나라 군대가 한반도에서 싸우다가 죽었다면 수양제가 어떻게 발해에서 싸우다 죽은 장졸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주라는 조서를 내렸겠는가? 당태종은 고구려의 친정에 나서면서 그가 손수 작성한 수조를 내렸는데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묻겠다라고 말했다. 남북조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 유시는 요수를 가리켜 하북성 남쪽 보정시 역현의 역수라고 했고 사기 소진열전에는 역수유역에 갈석산이 있다고 하였다. 당태종의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묻겠다 하는 말로 볼 때 당시 고구려의 서쪽 강력은 오늘날 하북성 보정시 역현의 역수유역 백석산 일대에 걸쳐져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또한 남송때 학자 왕응리는 통감지리 통석에서 당나라의 안동도부가 하북성 창녀현에 설치되었다고 말했다. 오늘날은 우리 민족이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송대 이전의 중국 문헌에 의하면 고조선과 고구려 시대에는 하북성 남쪽 역수유역을 경계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였고 북경 지역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영토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수도 북경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의 일부였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셋째, 일본은 대만을 50년 동안 통치했고 중국 또한 한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도 대만이나 중국이 역사적으로 일본의 일부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약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 대만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일본의 일부였다며 역사적 주권을 제기한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시 주석은 동북공정에 의해 날조된 역사 인식에 기초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한국인의 권위와 한국의 국격을 세계적으로 추락시켰다. 이것이 과연 우방의 국가 지도자로서 정당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넷째, 시 주석은 혹시 명청시대의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망언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찍이 고아가 되어 머슴살이와 승려 노릇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중국의 황제가 된 명태조 주원장은 그의 증조부 이상의 선조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주원장은 오히려 동이계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주원장이 한족이고 명나라가 한족 국가라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학계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오히려 민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주 원장이 함경도 사람이었다는 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뿌리는 금나라였고 금나라의 뿌리는 신라에 닿아 있다. 신라인 김한보가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의 시조라는 사실이 금사 본기에 수록되어 있다. 시주석의 논법에 따르면 중국의 첫나라는 신라의 일부였다는 논리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시주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다. 다섯째, 오늘의 중국 역사는 한족의 역사가 아니라 화하족과 동이족이 공동으로 이룩한 역사이다. 화하족과 동이족은 동과 서로 나뉘어 두 축을 형성하면서 중국 역사를 이끌어왔다. 이 양자 중에 중국 역사의 시원은 어디이며 원조는 누구인가? 동이족의 시조는 복희로 상징되고 화하족의 시조는 황제로 상징된다. 복희는 태후복희를 말합니다. 태후복희는 다섯 번째 환웅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시고요. 서토, 지금의 중국 지역을 개척하실 때 하도를 내심으로써 인문조종이라고 불립니다. 역철학, 음양오행 이 모든 것이 하도 한 장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인류의 인문의 시조는 태후복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희를 이어서 신농시가 나오고 신농시를 이어서 황제가 등장했다고 주역 개사에 적혀 있다. 동이족의 복희가 중국 문화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주역이 입증하고 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는 복희가 등장한다. 우리 한민족은 화하족의 시조 황제보다 수천 년 앞서 중원의 주인이었던 복희의 직계 후손이다. 우리 동이민족은 시조인 복희가 발해만 유역에서 오늘 중국 문명의 기초를 닦았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한다면 동이족이 중국의 원주인이고 화하족은 침입자요 외세라고 말할 수 있다. 외세, 침입자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옛 주인의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보는데 시주석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끝으로 한국과 중국의 역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번 시주석의 망언으로 인해 상처받은 한국민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이상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길 바란다. 격분한 8천만 한민족이 현재 중국의 수도인 북경의 옛 주인으로서 역사적 연거권을 내세우며 고조선과 고구려 시대의 역사 영토와 역사 주권을 되찾겠다고 분연히 일어선다면 중국으로서도 달가운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24일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그 댓글 중에는 엄청난 반박의 글을 쓰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환단고기를 군대에서 처음 만났고요. 그때 21살 때 처음 읽기 시작해서 지금 제가 46이니까 20년 넘게 환단고기를 읽어오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고 여전히 환단고기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역사가 얼만큼 왜곡되었는지 또 소위 TV 방송에 나와서 그 떠들어대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제가 숱하게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신백강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가 바로 세워질 때 형제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사랑의 회원입니다. 얼마 전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신백강 교수님이 대한사랑에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광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중국 사대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일제시대 식민사학에 의해서 역사의 사지가 잘렸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총 칼을 살 돈을 모아 우리의 역사책 환단고기를 편찬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주었을 때의 그 마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환단고기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 내용을 해석도 못하면서 환단고기를 위설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또 뭘까요? 일본은 조선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역사와 문화, 민속, 풍습을 조사하고 조선의 역사를 일본사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조작된 역사를 만들기 위해 구성한 것이 조선사 편수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조선사 37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담겨있는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복은 했지만 역사 광복을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도 많은 소장파 역사학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삼재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역사에는 하나의 학설이 생기면 그것을 바꾸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는 아직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통맥을 밝히고 진정한 역사 광복을 이루는 길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대한사랑을 검색하시고 대한사랑의 설립 취지와 그동안 했던 저희들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대한사랑도 꼭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신백강 선생님의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 소개해 드렸습니다.